소치 동계올림픽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파견됐던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결과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각종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올해 5,4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2014 포항시장배 초중고 챔피언스 리그가 개막했습니다. 전문 선수들이 아닌 일반 학생들이 참여해 건전한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동 고구마가 홍콩에서 인기입니다. 시장에 풀리면 이틀 만에 매진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 오정 물류단지가 건설됩니다. 완공되면 서부권 최대 규모의 물류단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태하천으로 다시 태어난 오산천이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미술작품과 사진작품들이 전시돼 있어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삶의 여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농약과 화학 성분을 피하기 위해 최근 유기농 식품 찾는 분들 많으시죠? 마트에 가보면 유기농 식품이 일반 식품의 가격의 2배 가까이 비싼데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10년간 60만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유기농 식품만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암 발생 비율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유기농만 먹느라 채소와 과일을 덜 먹는 것보다 가리지 않고 충분한 양을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강원도부터 시작합니다. 젊은 세대의 귀농귀촌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농촌에는 농사를 짓기에 힘이 붙이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농 시기를 놓치고 방치된 텃밭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에는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농작업 대행반을 꾸려 텃밭을 대신 경작해주고 있습니다. 전윤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75세가 넘는 나이 탓에 이제 농사일이 힘에 부친다는 김선규 할아버지. 그래도 농사를 지어서 생활을 이어가는 탓에 밭에 나와보지만 겨우내 무성한 잡초하며 아직은 덜 녹은 밭을 가는 일이 도통 쉽지가 않습니다. 횡성군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농작업 대행단을 편성하고 1000제곱미터 이내의 작은 농지를 이용해 영농을 하고자 하는 군민들을 지원하기에 나섰습니다. 그전에 서가지고 끌고 가리키고 훈리대는 가리는데 그때 고생이야 말로 못하죠. 그래 지금 이 트랙터가 나와 이 좋은 기회가 나와서 이래 지원을 받으니 이게 뭐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예. 75세 이상 어르신들뿐 아니라 2년차 이내 전입가구, 저소득층 등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대상으로 실시하는 농작업 대행단의 경운 지원 사업은 지난 2월 말까지 희망자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텃밭에서 직접 친환경 반찬거리를 얻으려는 전입가구들은 밭은 마련했지만 아직 이웃들과 생소한 데다 농사일에 서툴러 농작업 대행단의 지원 작업이 반갑기만 합니다.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셔갖고 기계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이러셔갖고 저희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한테 해줬으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요. 횡성군에서는 트랙터 4대와 전문 인력 4명을 확보해 3월 20일부터 4월 4일까지 9개 전 읍면을 대상으로 경운 지원 작업을 펼칠 예정이며 경운 작업과 아울러 텃밭 등의 재배가 쉬운 토종 종자 및 채소 종자를 보급해 지역의 토종 자원 재배를 확대하고 토종 종자의 유지 보존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농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그 애로사항이 있던 것을 바로 해결을 해주니까 너무 기뻐들 하시고 앞으로도 면적을 75세보다 더 연세를 낮춘다든가 그다음에 경작 면적을 한 500평방까지 이렇게 좀 더 500평까지 이상 확대해서 더 확장해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의 세심한 영농 지원 정책으로 새봄을 맞이한 농심이 봄꽃처럼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앞으로도 농민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좀 더 실용적인 농업 지원 정책으로 건강한 농업 생활과 지역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 나갈 방침입니다. HSTV 전윤입니다. 평창군은 지난 소치 동계올림픽 당시 경기 시설과 운영, 그리고 관광 안내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31명을 파견했었는데요. 파견 직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모여
잘된 점과 아쉬웠던 점을 토의하는 벤치마킹 결과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결과 보고회에서는 소치 벤치마킹 4개조 31명에 소치 대회 운영과 시설, 문화관광, 음식과 숙박, 교통시설, 자원봉사, 주민참여 분야에 대한 연수 결과 보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각 분야에 대한 잘된 점과 아쉬운 점들에 대해 발표하며 소치 동계 현장을 돌아본 결과 교통과 숙박 등 기반 시설은 물론 언어소통 서비스 등 세밀한 부분도 보다 철저히 준비돼야 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요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건강을 지키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먹을거리입니다. 그래서 먹을거리를 만들기 위한 식재료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텐데요. 평창군은 건강한 식재료를 제공하면서 지역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가졌습니다. 정다정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3일 대화도서관에서는 해피 700 포럼이 열렸습니다. 정기적인 행사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평창군의 로컬푸드와 꾸러미 사업에 대해 다뤘습니다. 농업시장의 개방과 또 무한 경쟁으로 인해서 농업 환경이 많이 변하고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농사를 져서 1차 산업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농민 스스로 시장을 개척하여 농민이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피700 평창 포럼에서는 로컬 푸드 사업과 꾸러미 사업을 농특산물 활성화를 위하여 세미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평창 농업시장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내빈들의 격려사와 인사말이 포함된 개회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3가지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농업 네트워크의 정현태 강원지사장의 평창군 로컬푸드 사업 활성화 발표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먹을거리를 그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촉진하는 로컬푸드 활동이 지역 총소득 증가와 직거래 비중을 높이는 데 얼마나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평창이 어떤 방향으로 로컬푸드 시장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조직화된 생산자들이 하나의 법인체를 가지고 조직화된 소비자와 결합을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일사일종 기업체 자매 결연이 많이 맺어져 있는데 최근에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이 활발히 요즘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기업체들의 사회적 공헌 활동과 결합을 해서 해당 기업의 임직원들과 단체로 이렇게 꾸러미 사업으로서 직거래를 하는 방식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태근 흑살림 대표의 꾸러미 사업 활성화 및 사례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실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해 꾸러미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은 쉐어비즈 정보근 대표의 SNS를 통한 로컬푸드와 꾸러미 사업 마케팅이라는 발표였습니다. 로컬푸드 생산 농가들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면 소비자들과 빠른 소통을 할 수 있다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발표 뒤 포럼 운영 이사 2명과 3명의 발표자, 그리고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농업 종사자들은 로컬푸드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기농 열풍이 불고 있는 요즘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로 신뢰와 건강이 담긴 밥상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해피700 정다정입니다. 여수시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관리 이행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관내 255개 사회복지시설 모두를 점검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시는 해빙기 기온 변화에 따른 지반 약화로 축대 옹벽의 붕괴와 절개지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사전에 점검해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시는 4월 23일까지 관내 255곳의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6개 반 12명의 점검팀을 편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여수시가 우이산호 기름 유출 사고를 비롯해 각종 크고 작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5,4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해상교통관제시설을 확충하고 항로를 추가로 준설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우이산호 기름 유출 사고를 비롯한 각종 해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해상교통관제시설 확대나 항로 준설 등 올 한 해 안전한 해상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만 3,4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양 사고 가운데 다수가 인적 과실인 점을 감안해 종사자 역량 강화에만 900억 원이 투입되는 등 올 한 해 해양 사고 예방 사업비만 5,400억 원을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여수항만 하역요금이 지난해보다 2.5% 인상됐습니다. 여수광양항만물류협회가 3.1% 인상을 요구했지만 항만청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2.5%로 조정 인가했습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여수광양항만물류협회나 항만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과 최근 5년 동안의 임금 상승률을 고려해 지역 내 항만 하역 요금을 2.5%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항만 하역 요금은 지난달 18일부터 부두에 접안하는 선박을 시작으로 다음 연도 요금 변경 인가 시기까지 적용됩니다. 안동 고구마가 홍콩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매주 6톤씩 수출되고 있는데요. 하역 이틀 만에 모두 소진됐다고 합니다. 안동시와 농협의 수출 지원이 큰 힘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 매주 6톤씩 홍콩으로 수출되고 있는 안동 속 깊은 고구마가 홍콩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 번 선적한 물량이 홍콩 시내 매장에서 이틀 만에 매진되는 등 뛰어난 맛과 품질로 홍콩 소비자들의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24톤의 고구마를 수출한 안동시는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마케팅을 통해 수출 물량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2014 포항시장배 초중고 챔피언스 리그가 개막해 5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초중고 챔피언스 리그는 주 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되면서 토요일은 각종 스포츠를 배우는 시간으로 마련했는데요. 학교 폭력이 사라지고 학생들이 밝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14 포항시장배 초중고 챔피언스 리그가 지난 5일 개막해 6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4월부터 방학을 제외한 11월까지 98개 초중고등학생들은 각 학교의 명예를 걸고 축구와 농구, 플라잉 디스크, 배드민턴 리그전에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인데요.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을 벗어나 스포츠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입상팀에게는 시상금과 시가지 카퍼레이드의 영광도 주어져 학창시절 소중한 추억 만들기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중학교 골키퍼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회로 느낀 것은 전우들 간의 협동심을 느끼고 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고 공부하는 데 받쳐주는 체력을 또 길러주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2년 연속 지금 우승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꼭 우승해서 3년 연속 우승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싶습니다. 한편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심신을 단련시킬 뿐만 아니라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과 협동정신을 익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시의 감사나눔 운동과 더불어 청소년 인성교육의 새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포항 초중고 챔피언스 리그가 포항체육연합인 이곳 만인당에서 개막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총 73개가 참여한 이 대회는 2012년부터 원래 3년째로 처음에는 1개 종목 축구만 시작해서 벌써 4개 종목으로 늘어났습니다. 학생들의 홍도 좋고 이 대회를 통하여 학생들의 인성과 체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회를 치르면서 애들이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이 단체 생활을 통해서 축구라는 경기를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애들이 표정이 굉장히 밝아졌고 학교 폭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태 하천으로 탈바꿈한 오산천이 이제는 문화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오산천 인도교에는 각종 미술 작품과 사진 작품들이 전시돼 있어 작은 미술관을 연상케 하고 인도교 주변에는 전망 데크를 설치해 아이들과 나들이 하기 좋은 장소로 꾸몄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오산천에 봄의 교향곡이 울려 퍼질 전망 데크와 스쿨존 데크가 설치됐는데요. 어릴 적 오산천에 추억을 낚는 부모들이 열정과 끼를 분출하는 자녀와 세대의 문화를 소통하는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캐롤라이너 자스민 꽃으로 교량을 녹화한 오산천 인도교는 야외미술관으로 자리했는데요. 한국미술협회 오산지부 회원과 오산시 사진동호회 작가들의 시와 사진작품과 현수막 미술작품이 전시된 브릿지 갤러리로 단장했습니다. 한편 오산시는 청학동 오산대 입구 오산천 인도교의 교량을 정비하고 공원화를 통해 오산천을 사람과 자연이 숨쉬는 친환경의 생태하천으로 복원했습니다. 6.4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예비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최영근 화성시장 예비 후보가 출마자 가운데 처음으로 100대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김희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형근 화성시장 예비 후보는 8일 오후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100만 도시 화성을 준비하기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예비 후보는 100대 정책 공약을 밝혔으며 화성시장 출마자 가운데 처음으로 포괄적 공약 발표에 나섰습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도한 행정규제를 철폐하고 중복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을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는 규제개혁 TF팀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 예비 후보는 화성시 곳곳에서 만난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공약을 수립했다며 6대 분야 정책 공약과 3개 권역별 발전 전략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소통화성 시스템 구축, 그물망 복지를 통한 행복화성, 시민 참여형 문화체육화성, 사통팔달 그린화성 등 6대 정책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동북권, 서북권, 중남부 권역별로 국책사업과 연계된 개발 전략도 내놨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 환경을 위한 마이스터고 설립 및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계획도 밝혔습니다. 최 예비 후보는 시민을 섬기는 봉사와 소통의 시정 활동을 위해 학연, 지연을 타파한 공정한 인사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면 혈연, 지연, 학연을 초월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또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시민들과 격이 없는 소통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시민을 섬기는 봉사와 소통의 시정이 펼쳐질 것입니다. 한편 최 예비 후보는 이날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선거사무소에서 사안별 세부 실천 계획을 담은 공약 발표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TV 김희아입니다. 부천시 오정 물류단지 조성공사가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단지에는 첨단 물류시설과 대규모 점포, 그리고 전문 상가를 비롯해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2016년에 완공되면 서부 최대 물류단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정 물류단지 조성공사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김만수 시장 등 시 관계자와 박인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그리고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공사가 원활히 진행돼 수도권을 대표하는 물류단지가 건설되길 기원했습니다. 오정 물류단지는 오정구 오정동과 삼정동 46만여 제곱미터에 조성됩니다. 첨단 물류시설을 비롯해 대규모 점포와 전문 상가 등의 유통 판매 시설, 근린 생활시설이 들어서는데 시도 이곳에 지역 영세 상인을 위한 부천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오정 물류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우수한 교통망입니다. 봉오대로와 38번 국도,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가 가까이 있어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고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 인천항도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 물류단지로서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는 오정 물류단지가 완공되면 수도권 서부 지역의 유통 중심지이자 물류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정 물류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약 2,500억 원을 들여 건설하며 지난해 토지와 지작물에 대한 보상 협의와 시공업체 선정 등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올해 부지를 다지고 각종 구조물 설치에 들어가며 2016년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독서.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생각은 있지만 실천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죠. 그래서 독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천시립도서관은 시민들이 책 읽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아기 도서관 회원을 모집하고 독서 마라톤 대회를 여는 등 시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도서관을 찾은 8개월 아기. 아직 말도 못하고 책도 읽을 수 없지만 어엿한 시립도서관 회원입니다. 난생 처음 방문한 도서관. 아기에게 특별한 선물이 제공됩니다. 일명 내 생의 첫 도서관 북스타트 서비스. 어릴 때부터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육아 지원 운동으로 시립도서관이 북스타트 코리아와 함께 진행하는 0세부터 도서관 문화 서비스입니다. 신생아에서 만 18개월까지의 영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선착순 1000명에게는 예쁜 그림책 2권이 담긴 책꾸러미가 제공되는데요. 이와 함께 노래와 놀이로 책에 흥미를 주는 독서 활동과 부모 교육, 인형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처음 보는 신기한 그림, 다정한 엄마의 목소리, 아기의 즐거운 책 읽기가 시작되고 선생님이 들려주는 책 이야기, 책은 아기의 첫 친구가 됩니다. 이제 8개월이라서 아직 그렇게 책을 읽지 못하지만 그래도 북스타트 꾸러미 받아서 애기한테 좋은 습관 들이게 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도서관이 생각보다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랑 자주 나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책이랑 가까워지기를 어느 엄마나 다 바라잖아요. 그래서 애가 아직 어려서 이 어린 애들이 어떻게 책이랑 가까워지고 친하게 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도움을 받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번 북스타트 사업은 상동, 하늘빛, 책마루 도서관을 거점으로 진행되며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립도서관은 시민들의 독서 생활화를 위해 250일간의 독서 대장정을 실시합니다. 바로 독서 마라톤 대회인데요. 마치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꾸준히 책을 읽어 독서 목표량을 채우는 것으로 4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합니다. 참가 코스는 가족 코스, 개인 풀코스, 하프 코스, 단축 코스로 시립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 이동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을 읽은 후 30일 이내에 독서 마라톤 홈페이지에 한 줄 감상평을 작성하면 읽은 페이지 수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이때 한 페이지는 2m를 달린 것으로 인정돼 개인 풀코스의 경우 매일 85쪽 분량을, 하프 코스는 매일 42쪽 정도를 읽으면 완주할 수 있습니다. 독서 마라톤 대회는 시민들의 건강한 독서 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됩니다. 스스로 독서 목표량을 설정하고 성취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고요. 매일 꾸준히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독서 마라톤 대회는 4월 30일까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참가할 수 있으며 완주에 성공하면 다음 해 대출 건수 확대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처음 만나는 책, 매일 만나는 책, 시립도서관의 즐거운 책 읽기가 시작됩니다. 고려 초부터 1920년대 초까지 매년 음력 5월 13일은 죽취일이었습니다. 이날은 대나무를 심고 죽엽주 등을 마시며 마을 주민의 단결과 친목을 쌓아왔는데요. 1999년부터 담양군이 죽취일의 의미를 계승해 지금의 담양 대나무 축제를 이어왔습니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담양 대나무 축제는 5월 1일부터 6일까지 전남 담양군 중록원과 담양 관방재림 일원에서 열립니다. 천년의 대숲 세계를 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축제에서는 대나무 타악기 공연, 대숲 추억여행, 추억의 중물시장 체험이 열리며 오자미 던지기와 물총 쏘기와 같은 놀이마당이 펼쳐집니다. 또 운수대통 소망술 담그기, 대나무 부채 만들기, 대나무 수상자전거 타기, 죽초액 화장품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대나무 축제 깃발 시화전, 담양 신미관, 웨빙 음식관 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사각사각 들리는 댄잎 소리와 함께 명품 숲길을 걸으며 도심 속에서 지친 마음을 씻어낼 수 있는 축제, 담양 대나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50년)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대구 양령시는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에까지 한약재를 공급해오며 세계적인 약재 유통의 거점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조선시대 양령시 개장 행사를 현대적으로 승화시켜 올해로 37회를 맞이하는 대표적인 한의학 축제인 대구 양령시 한방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웃음꽃이 피어나는 건강한 소풍이라는 주제로 올해 축제는 5월 1일부터 6일까지 약전골목 동편 개막식 행사장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대형 약탕기를 이용해 약차를 나눠주는 퍼포먼스인 정성탕 나누기 행사가 열리고 허준의 동의보감 집필 400주년을 기념하는 동의보감 진서의 재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질문지를 통해 체질을 감별받고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상체질 진단관과 한약재 썰기 대회인 전승기의 경연대회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비의 터널을 지나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약초터널과 약초동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향긋한 약초 내음과 함께 한방문화의 진수를 엿볼 수 있는 대구 양령시 한방문화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근 젊은 여성들 사이에 담석증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담석증은 담낭, 즉 쓸개에 돌이 생기는 건데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무리하게 지방 섭취를 줄이다 보면 우리 몸에서 지방 분해를 돕는 쓸개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다고 합니다. 또 비만일 경우에도 담석이 생길 위험은 마찬가지로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하루 세 끼 규칙적으로 영양소가 고루 들어간 식습관으로 병도 예방하고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해드리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